60대에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젊다고, 아직 할 수 있다고,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피부의 주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 우리 곁에 놓고 간 무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80세를 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는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 돈을 더 모으지 못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루를 쌓느냐에 따라 80대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지혜는 노년의 후회를 줄이고 매일을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서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놓치시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80대가 훨씬 더 자유롭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독소를 쌓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독소가 쌓이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못다 한 남에게 받은 상처, 억울함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짐이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5세 이모 어르신은 큰 병이 없음에도 늘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히 큰 이상이 없었지만 마음속에 쌓아둔 원망과 미움이 문제였습니다. 젊어서 사업에 실패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기억을 수십 년간 놓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감정이 쌓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독한 담배나 술보다 더 강력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품은 사람은 위궤양, 심장병, 우울증으로 더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내려놓은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훨씬 건강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첫 번째 적은 바로 붙잡고 있는 감정입니다. 80대에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맞이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겁니다. 60대에 계신다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다. 그리고 깊게 호흡을 내쉬며 내려놓으세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68세 김모 어르신은 아들에게 받은 서운함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다가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3가지씩 고마운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3개월 뒤 수면제 없이도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원망 대신 고마움을 쓰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독소는 남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벌주는 것입니다. 60대에 이 독을 풀어내야 80대에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경험이야. 그냥 자식들 챙겨주고 병원비 걱정 안 하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 80대 이상 어르신들의 후회담을 들어보면 돈을 더 모으지 못한 게 아니라 돈을 의미 있게 쓰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사는 82세 이모 할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만 사셨습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하며 아끼고 또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기면서 무릎 관절이 나빠져 여행은커녕 동네 마실도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돈은 남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더라. 반대로 78세의 박모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가족과
자주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비싼 해외여행은 아니었지만 주말이면 산에 가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추억을 쌓으셨습니다. 지금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추억들을 회상하며 그래도 참 잘 살았다는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노후의 진짜 재산은 은행 통장이 아니라 마음속 앨범입니다. 집안에 가득 쌓인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짐이 되지만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장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와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험에 투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꼭 큰돈이 드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하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을 다니는 것도 경험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모두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또한 경험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발병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붓질을 하면서 잡념이 사라지고 완성된 그림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3의 보약입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에 아무런 경험에 투자하지 않고 하루하루 TV 앞에만 앉아 계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지고 삶의 만족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 들어 뭘 새삼 배워. 이미 늦었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60대의 작은 경험 하나라도 쌓아두면 80대의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저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돈만 묵혀두는 것보다 지금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100배, 1000배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70대에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작더라도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돈은 결국 남겨둔다고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둔 경험은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이 곧 노후 보험이고 자식 잘 키우면 부모 노후는 편안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몇 해 전 81세 이 모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자금까지 다 대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연금도 들지 못하고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애들만 잘 되면 됐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생활비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이더라. 반대로 77세 김 모 할머니는 일찍이 자녀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겠다. 자녀들이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도 독립심을 갖게 되었고 할머니도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활용하며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자식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게 아니니까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을 원망하게 되고, 자식은 그 기대에 무게에 짓눌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끝은 멀어짐과 불행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관념이 남아 있습니다. 내 재산은 결국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물론 자식이 힘들 때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내어주는 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넘겨주었다가 쫓겨나거나 버려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도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의 지혜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은 연금화해서 내 이름으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노인의 가장 큰 행복은 자율성이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이 자율성이 무너질 때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60대인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줄 돈, 재산, 도움의 범위를 분명히 정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돕겠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미리 세우고 그 이후에는 내 인생과 내 노후를 우선시하는 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돕는 건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독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까지 대신 짊어지면 결국 부모도 자녀도 모두 무너집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가 부모 없이도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히 서 있는 부모는 오히려 자식에게 더 존경받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셨다. 이런 자녀의 시선만큼 값진 유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60대라면 꼭 명심하세요. 자녀는 내 노후를 책임지는 보험이 아닙니다.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와 부모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길러야 한다. 건강 검진을 잘 받아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물론 몸을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 체력의 변화만 오는 게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는 독립해 나가고 예전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찾아오는 허무감과 외로움은 근육의 힘보다 훨씬 더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실제로 72세 조 모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히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보내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고 결국 병보다 더 힘든 외로움 속에 갇혀 지내셨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먼저 병든 겁니다. 반대로 75세의 박모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밝은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비결은 바로 마음 근육을 꾸준히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감사 일기를 쓰고 하루에 한 가지씩 소소한 목표를 세우며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동네 사람들에게 늘 활기찬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근육이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약해지면 몸의 병보다 훨씬 큰 타격을 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운동을 할 의지도, 약을 챙겨 먹을 동기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튼튼해야 몸도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마음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성취를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30분 걷기, 오늘은 책 한 장 읽기, 오늘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이렇게 작게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을 쌓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성취감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활력을 주고
우울감을 예방합니다. 둘째, 나만의 즐거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텃밭에서 식물을 돌보는 일, 이런 활동은 내 안에 남아있는 생명력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관계를 무겁지 않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인간관계보다 가벼운 관계들이 마음, 근육을 지탱해줍니다. 단골 가게 주인과의 짧은 대화,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과의 눈인사, 이런 사소한 연결이 외로움을 막아주고 마음의 근력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넷째,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소용없어라는 말은 마음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대신 아직 할 수 있어.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라고 말해보세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훈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79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김씨, 오늘도 괜찮아. 넌 아직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짧은 습관 덕분에 그는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의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 근육이 강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잃어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 근육이 약한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주저앉습니다. 60대에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감사, 성취, 즐거움, 긍정. 이 네 가지가 바로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내 얼굴의 주름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이 후회의 그림자가 될지, 지혜의 미소가 될지는 지금 내 마음 근육이 결정합니다.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약은 사실 병원에서 주는 알약이 아닙니다. 바로 걷기라는 아주 단순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해 병원에 오십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73세의 최모 어르신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꾸준히 먹어도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걷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가끔 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결국 약보다 먼저 바꿔야 했던 것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반대로 76세 이모 할머니는 고혈압 가족력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비결은 하루 7,000보 이상 꾸준히 걷는 습관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실내 복도나 마트 안을 걷고 날씨 좋은 날엔 가까운 산책로를 찾으셨습니다. 걷기를 생활의 일부로 만든 덕분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약보다 걷기가 내 몸을 살려줬다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 운동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까지 자극해 기억력 저하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동안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걷는 게 무슨 운동이야.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어야 운동이지. 하지만 사실 노년기에 필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넘어질 위험이 적고 몸에 무리가 없는 꾸준한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요? 첫째, 속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천천히 걷기보다는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맺힐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시간과 횟수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20분, 저녁 식사 후 20분처럼 일상 속에 루틴으로 넣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길만 걷다 보면 금방 지루해지기 때문에 주 1회는 다른 길을 걸어보거나 공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걷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걷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근육을 지켜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병은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고 골절이 생기며 결국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여기에 단백질 섭취를 더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약속처럼 걸으세요. 밥 먹는 시간처럼, 약 먹는 시간처럼 걷는 시간을 정해두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 한 달만 실천해보면 걷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해집니다. 실제로 69세 박모 어르신은 퇴직 후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30분만 걸어보자고 권유드린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을 지켜내는 하루의 선언입니다. 60대에 걷기 습관을 들인 사람은 80대에도 자신의 발로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게으름을 부린다면 80대에는 휠체어나 침대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걷기는 무료입니다. 시간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 대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루 30분 걷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제는 쉴 때지 하고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평생 배우는 분들은 치매도 늦게 오고 삶의 활력도 오래 유지합니다. 실제로 82세의 김모 할머니는 70대가 되어서야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책을 보고 따라 쓰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30분씩 공부한 끝에 지금은 성경책을 직접 읽으시고 휴대폰 문자도 스스로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자를 배우니 세상이 열리더라. 사람들 앞에 당당해진 게 제일 기쁘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5세의 이모 어르신은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굳어 처음엔 코드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어느새 동네 경로당 모임에서 반주를 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악기를 배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덕분에 외롭지도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듯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 속 신경세포 연결이 활성화되고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배움은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한 공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도 큰 배움입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배움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감입니다. 나이 들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배움은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배우러 가는 길에서 만나는 동년배들, 같은 수업을 듣는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가 삶의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풍부할수록 고립감이 줄어들고 정신 건강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80세에도 배울 수 있고
90세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95세에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해 손자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마침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대인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몸이 아직 움직일 수 있고 기억력도 충분히 따라와 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한글, 그림, 음악, 운동, 외국어, 디지털 기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대에 들어서 후회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배워둘 걸. 이 말만큼 허무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그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를 젊게 만듭니다. 몸의 나이는 어쩔 수 없어도 배움에 열정이 있는 한 마음의 나이는 언제나 젊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것이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을 웃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음이 가까워지면 어떡하지?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노후가 더 힘들고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현재를 빼앗습니다. 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외출을 꺼리고, 내일은 더 아프면 어쩌나라는 걱정 때문에 여행을 미루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집 안에서 보내는 무료한 시간뿐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삶을 더 빨리 소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들은 훨씬 자유롭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86세 김모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니까. 그분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매일 아침 짧게라도 산책을 하셨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지금을 소중히 살자는 태도 덕분에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나는 용감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른바 웰다잉 웰딩의 지혜입니다. 웰다잉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물건, 인간관계까지 미리 정리해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떠난 뒤 남겨진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하자는 생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집 안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이런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직 못한 게 많다는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산다면 이미 내 삶이 충만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먹은 한 끼 밥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스스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셋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표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를 전하면 그 순간 내 삶도, 상대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현재를 충실히 살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오늘을 어떻게 보낼까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에서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실제로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60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훨씬 자유롭고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 참 잘 살았다는 미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돌아보면 한순간입니다. 60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80대의 표정을 바꾸고 후회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경험에 투자하며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마음 근육을 키우고 매일 걷고 배우며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후회가 아닌 감사와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 나만 알고 있기엔 아깝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